죽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더라면.' 하고 후회를 할 것 같으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대화의 희열이라는 프로그램에 조수미 씨가 나온 걸 봤어요. 거기서 조수미 씨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가장 저에게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었고, 그러면서 배철수 씨가 자료 화면으로 소환되면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솔직한 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또 예고를 먼저 드릴게요. 일단 조수미 씨 그리고 배철수 씨 하면은 옛날 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예술에 미친 듯이 몰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것만 하고 싶었다라고 했고, 그리고 다른 것을 보기가 두려웠다라는 말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이걸 해내야 한다라는 그 또 마음이 또 컸고, 조수미 씨 같은 경우는 엄마의 기대, 엄마의 서포트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자기가 가장 원했다라는 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직면한 세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조수미 씨가 뭐가 제일 두려웠다라고 했냐면, 자기가 사는 섬 밖을 보는 게 두려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자기가 사는 세계의 바깥을 보기가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이유 때문에 예술에 몰입해서 살았는데, 타국에 갔을 때 그때 직면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서 놀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TV에서 나오는 못 입고 못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가서 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최근인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기부 활동도 음악적으로 또 시작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배철수 씨도 뭐라고 했냐면,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발발하고 있을 때 그때 자기가 그거를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쪽으로 흡입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억이 항상 본인을 좀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까지 표현을 했냐면 채무의식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그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지 못했던, 가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채무의식, 그런 것들이 계속 든다. 이런 얘기를 한 자료 화면이 같이 조수미 씨가 얘기를 할 때 띄워져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되게 극적으로 깨달은 게 21살? 근데 저희 가족을 보면서 그걸 대입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는 19살 때가 맞는데, 아무튼 저도 뭐 19살, 20살, 21살 이때 정말 노래에 미쳐 있었을 때였거든요. 제가 뭔가 몰입해서 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좋아서 한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가 노래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랬기 때문에 정말 그때 연습도 최고로 많이 할 때였고, 정말 노래를 하면서 온갖 희열과 전율과 이런 것들을 살다 살다 처음 느껴보는 그런 정도로의 엄청난 몰입도를 가지고서 실력을 막 일취월장시키고 있었을 그럴 때였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저도 어렸고, 그리고 인터넷이 막 그렇게 지금처럼 막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인터넷은 이미 그때도 이렇게 공급이 됐지만 그 활용하는 활용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뛰어난 시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막 유튜브에 올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드는데, 그때는 진짜 혼자서 진짜 열심히만 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의 칭찬과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과 뭔가 나를 오픈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노래에 몰입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영상에서 많이 얘기를 했듯이 나 자신에 대한 몰입이 같이 시작이 됐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몰입이 같이 일어나면서 저에 대한 고민이 정말 정말 많이 커졌거든요.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이 정말 궁금했고, 나라는 사람을 알면은 타인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연결고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겨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외면을 못 하겠어서 끊임없이 저에 대해서 사고하고 고찰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런 인생에 대한 원리, 인생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발견을 했어요. 정말 간단한데 이거를 몰라서 사람들이 울고 웃고 뭐 잘못 살고 잘 살고 이게 다 결정이 되는 거구나를 깨달았어요.
굉장히 단순한 거지만 '엄청난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서 진짜 무슨 보물을 캔 것처럼 '이거 정말 아무한테나 알려줘서는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정말 꽉 쥐고 살고도 싶었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은 잠시였었고, 왜냐면 이걸 다 알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성공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같이 성공을 해 버리면 '나는 또 그 안에서 또 온전한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좀 바보 같은 생각, 어린 생각이 초반에는 좀 있었고, 왜냐면 그만큼 절박했어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 잘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절박했기 때문에. 그냥 돈, 뭐 집, 성공해야지, 좋은 차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발견했을 때 너무너무 그거를 나 혼자 막 꽉 쥐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었던 거예요. 너무 그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금방 없어졌고, 나처럼 이렇게 이거 진짜 간단한 건데 몰라서 끙끙대면서 진짜 괴롭게 사는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나도 얼마나 그걸 찾기까지 힘들었으며, 내가 그것을 깨우치기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막 찾아 헤매고 시간을 보내고, 자기 계발 강의 있다고 하면 뭐 또 가서 돈도 써 보고 이렇게 했지만 궁극적으로 탁 와닿지 않았던 것들이 제대로 이제 확 깨우쳐지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헤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걸 어렸을 때부터 알았으면 정말 정말 좋았을 텐데.' 한탄이 되니까, 조금이라도 이른 나이 때부터 애들이 이걸 알고 써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때부터 청소년 봉사나 각종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빈곤층 이런 사람들에게 봉사를 엄청나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노래에 집중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정말 저는 남들보다 부지런히 사는 삶이 불가피했어요. 그렇게 살아야지만 내가 너무 사랑하는 노래를 하는 것과 남을 위해 사는 것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잠을 줄여가면서 밥을 안 먹어가면서 이 두 가지를 소화해 나가던 20 대였습니다. 그러다 금방 돈을 벌어야 하는 책임의 순간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돈까지 벌어야 되니까 정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부담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정말 생판 남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헌신적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또 그 보람이 얼마나 큰지도, 가슴 터지게 벅차오르는 감정인지도 알 수 있었고, '아 나랑 이렇게 아예 모르는 사이인데도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구나.' 무대에서 느꼈던 그런 전율이라든지 희열과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런 기쁨과 보람이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꼭 필요한 말을 하고 꼭 필요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 이렇게 짜릿하고 진짜 굉장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너무 놀랍도록 깨달았어요 그때. 그러면서 남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일을 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 데에서 내가 받는 에너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안 먹어도 괜찮고 잠을 안 자는데도 그때는 진짜 피곤함이 없었어요. 정신적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정말 그때 건강도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느껴봤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습을 하기 위해서 피아노 의자에 앉아 있는, 그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시간이 도저히 참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나의 숙명이구나. 운명이구나.'를 그때 어떻게 보면 정말 절실하게 느낀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이제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 조수미 씨가 세계적인 지휘자 카라얀을 만난 것을 운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조수미 씨가 어떻게 했냐면 밤낮으로 그 세계적인 지휘자 카라얀의 사진을 딱 자기 그 방에 붙여 놓고서 아침마다 굿모닝과 밤마다 굿나잇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진짜 그를 만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조수미 씨 아버지가 외국의 한 극장에서 "내 딸이 10년 뒤에 여기서 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진짜 10년 뒤에 조수미 씨가 그 자리에서 진짜 연주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꿈이 조수미 씨 같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정말 유명하고 대단한 성악가가 되고 싶었고, 그런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미 외국 무대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저한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수미 씨나 배철수 씨가 외면했던 세계, 그 순간에 안 본 거기도 하고 못 본 거기도 한 그 세계, 그런 세계를 저는 너무 일찍 봐 버렸어요.
그래서 제 가슴에서 요동치는 세상의 울음소리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성격이 굉장히 집요한 성격이니까 사실은 이거 하겠다 맘먹으면은 그것만 하고 진짜 거기서 엄청난 성공을 했을 성격이에요. 성향 자체가 그러하단 말이에요, 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온갖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다양한 일을 하나에만 쏟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봤으니까. 그 세계를 봐 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불과 한 사람, 뭐 몇십 명, 몇백 명 앞에서, 그리고 많게는 몇천 명 앞에서 말을 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라면 또 작은 숫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한 그 한마디에 어떠한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면 그거만큼 엄청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보람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화의 희열 조수미 씨 편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아직도 항상 '내가 또 도울 것이 있나?' 이 생각에 사로잡혀 살거든요. '내가 꼭 해야 되는 역할이 이 세상에 주위 사람들에게 있나? 그리고 그걸 내가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도움이 너무 부족하진 않은가?' 늘 그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이런 거를 두고서 '가슴이 조마조마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뭔가를 더 돕고 싶고 뭔가를 더 하고 싶은데 저도 돈을 벌고 살아야 되고 다른 외부적인 또 일들이 있으니까 필수적인 일을 하느라 또 거기에 기여를 못할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돌은 그 성질 자체가 땅 밖으로 나오면 더 이상 안 자란대요. 근데 땅에 묻혀 있을 때는 계속 끊임없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렇게 내가 묻혀 있는 동안에는 계속 크는 거야. 더 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크게 키워서 더 크게 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런 시간들을 또 보낸답니다. 저는 말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저도 아직까지 뭐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이 100% 온전하게 컨트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평생 이거는 조절을 하고 조심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그만큼 말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에 대한 인지는 계속 되새기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내가 뱉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떠한 메시지로든지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시작된 다양한 일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만 또 저의 삶을 해석하기에는 근본적인 시작은 너무나도 달라요. '아 이 사람 참 비상하다. 머리가 잘 돌아가나 보다. 그리고 경제적인 수단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마음은 이런 마음에서 제가 지금 이런 삶을 살게 된 거거든요. 참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19살 때부터 21살 이 사이에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의 너무 그 고매한 그런 깨달음들이 많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런 엄청난 생각들이나 아이디어, 영감들을 무시를 절대 할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린 나이 때 생각을 해 봤던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 드리자면 5 살인가 7 살인가 한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어릴 때죠. 차를 타고서 엄마 아빠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아빠가 운전하시고 엄마가 조수석에 앉아 있고 전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녁이라서 어두웠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라고 하는 사람들과도 사랑하는 사람과도 헤어져야 되겠구나. 언젠간 헤어지겠구나.' 그래서 저의 이런 또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려 보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렇게 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이가 굉장히 지긋이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입장에서도 어차피 나이 들어서 후회 같은 감정이 들고 채무의식, '갚아 나가야 된다.' 자기가 뭔가 '빚을 진 삶을 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으면 그런 감정이 들 것 같으면 이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해야 되는 일을 해야지 결국 속이 시원하고 문제가 풀려야 풀린 것처럼
어차피 풀어야 되는 문제고 어차피 해야 되는 몫이라면 그 몫을 일찍 당겨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죽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더라면.' 하고 후회를 할 것 같으면 일찍부터 그냥 그렇게 살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쪼끔 더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나누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쪼끔 내려놓고서 내가 꼭 해야 되는 몫을 다하는 삶이 지나고 보면 '참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나누는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가벼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깊은 교감이 어떻게 보면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에. 근데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리고 좀 벽을 많이 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깊은 그런 교감이 이런 부분 때문에 막히는 거지 대화를 통해서 정신적인 교감이 되면은 누구보다도 끈끈한 감정을 저한테 느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영감의 대화를 통해서 나눌 것들은 앞으로 계속 나눌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몫을 찾는 삶으로 연결고리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화의 희열의 조수미 편을 보고서 나눠본 얘기였습니다.